건강톡톡 시간입니다. 당뇨병 앓는 어르신들 약이나 주사로 혈당 조절하실 텐데요. 혈당이 높은 상태도 위험하지만 지나치게 떨어뜨려 저혈당에 빠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혈당이 너무 올라가도 너무 떨어져도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박 기자, 당뇨병 앓는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저혈당에 빠지는 이 경우가 종종 있나요?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요. 네. 이 당뇨병을 앓는 분들 중에 심각한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저혈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인 당분이 고갈된 상태를 뜻합니다. 증상은 어지럽고요, 맥박도 빨라지고 식은땀이 쫙 나면서 방치할 경우 의식까지 잃게 되는 건데요. 5년 전 이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 박상영 씨입니다. 네. 약물과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관리하면서 식사 조절까지 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혈당 증상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 인슐린을 좀 과하게 맞으면은 저혈당이 틀림없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등골이 식은땀이 쪼르르 나는 것 같이 느낌이 오다가 그거 지나면은 이제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 당뇨병을 앓는 어르신 중에 얼마나 저혈당을 경험할까요? 실제로 이 경희의료원이요, 60세 이상 당뇨병 환자 1975명을 평균 3.4년 관찰했습니다. 이 중 118명, 6%에서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로 심각한 저혈당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과 3, 4년 새 당뇨병 환자 100명 중 6명꼴로 저혈당 쇼크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니까 실제는 더 많이 경험할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저혈당을 경험하는 거에 그치지가 않고 이게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혈중 당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포도당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연구팀은요, 저혈당을 경험한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을 경험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저혈당을 경험한 빈도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은 최대 4배까지 증가했는데요. 뇌에 공급돼야 할 당분이 끊어지면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저혈당이 발생을 했을 때 대뇌 피질에 영향을 미쳐서 뭐 해마라든지 기억과 관련된 부분에 반응성을 조금 떨어뜨리고 한두 번 걸쳐갖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뭐 문제없이 몸에서 이겨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반복됐을 때는 현저한 그런 기억력 장애라든지 인지기능 장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이 이제 혈당을 너무 떨어뜨리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아까 좀 전에 그 환자 한 분 인터뷰에서 인슐린을 좀 과하게 맞았더니 저혈당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치료를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당뇨병의 기본 전제는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우리가 눈도 망가지고 그리고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발도 썩는 등 합병증이 무섭기 때문에 일단 혈당을 잘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약을 못 찾고 또 세게 드시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장염에 걸려서 식사를 못하고 설사라도 하면 자신에게 맞던 당뇨약도 지나치게 센 약으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 전략은요, 혈당을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게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저혈당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당뇨병 앓는 분들 핵심은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건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식사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통상적인 약을 그대로 쓰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날따라 과식을 했는데요, 의사가 이 피검사만 보고 오해를 해서 또 당뇨약을 지나치게 세게 처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봄을 맞이해서 운동과 식이 조절로 갑자기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도 좀 무리한 탓에 잘 조절되던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혈당이 크게 변하지 않고요,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쉬운데 사실 사람이 일이란 모르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이제 아프신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자기 몸 상태를 그때그때 맞춰서 내가 의사도 아닌데 그렇게 대처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예,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저혈당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혈당에 빠졌을 때요, 대처 방법을 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 증상 조짐이 보이면 한 15g 정도의 당분을 바로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스 반컵 정도면 되겠고요. 또 사탕이면 한 서너 개 정도입니다. 또 요즘엔요, 저혈당에 대처할 수 있는 이 포도당 15g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으로 이미 의식을 잃었다면 이런 걸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 억지로 먹였다건요, 이 숨구멍으로 넘어가서 심각한 이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땐 바로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물론 이 당뇨 조절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스스로 혈당 변화를 잘 아는 게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박광식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